안녕하세요. DJ 서영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혹시 시댁에서 어떤 요구를 해도 다 들어주시면서 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요. 저를 식모처럼 취급했던 시댁에 했던 일을 들려드리려고 해요. 통쾌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와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저를 진짜 가족 취급도 안 했던 저희 시댁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예요. 원래 피아노를 전공하고 학원을 운영하다가 갑자기 갑상선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합병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젊을 때에는 건강하던 입장이라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급격하게 망가지는 것을 느끼니까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이제 3번 정도 쳐볼까? 시작! 선생님, 코피 나시는 것 같아요. 어? 어머, 왜 이러는 거지? 잠시만. 레슨 중에 자꾸 코피가 나기도 하고 졸리고 갑자기 쓰러지는 일도 있어서 이상하다 싶었죠. 몸이 이전과 다른 건 알고 있었는데 과로 때문에 그런가 하고 넘겼었는데요. 병원에 가봤더니 갑상선 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일을 하시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쉬시면서 상태를 지켜보시죠.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가요? 병행은 어려울까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을 가지시는 편이 낫습니다. 당장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대로 병행하시면 체내 컨디션이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진심으로 부탁드리니 무리하지 마시고 쉬세요. 병원에서는 제가 일하는 것을 극구 말리더라고요. 빨리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고 해서 바로 학원을 정리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어요. 내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봐, 진짜로. 얼마나 안 좋은 거래? 뭐 당장 문제가 생길 정도인가? 수술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더라고. 어떡하나? 정말 고민이네. 필요하면 빨리 해야지. 오랫동안 고생하지 말고. 저는 결혼을 꽤 일찍 한 편이라서 고등학교 아들 2명이 있는데요. 남편과는 친구인데 결혼 생활을 15년 이상 했고 원래 남편 성격이 엄청 무뚝뚝한 성격이라서 요즘에는 부부로서 어떤 기대를 하고 사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체력적으로 안 좋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약을 먹으라고 하거나 잠깐 쉬라고 하는 등의 말을 했지만 걱정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아니 쌤, 정말 건강관리 한번 잘못하면 진짜 오래가요. 조심하셔야 해요 정말로. 무리하시면 우리 같은 나이에 애들 뒷바라지도 못하고 힘들어져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마음대로 안 되었네요. 지금이라도 그래 보려고요. 네, 남편분은 뭐라고 하세요? 많이 힘들어 하시죠? 저희 그이는 이런 거에 별말 없어요. 제가 알아서 하는 편이라. 그래도요, 가족이 이런 일에는 더 힘들잖아요. 주변 엄마들이 아무리 말을 그렇게 해도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워낙 제가 드센 성격을 가진 편이라서 그동안 저에게 별로 터치가 없었거든요. 결혼 생활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사실 관심이 없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일을 해내고 있었는데 막상 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답답하고 막막해지더라고요. 근데 당신은 나를 걱정하지도 않는 거야? 뭘 그럼 얼마나 걱정을 해. 이미 일어난 일을. 잘 치료해서 나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도 사람 말이 그게 아니잖아. 그만해. 나랑 말싸움하다가 스트레스를 더 받겠다.
한편 저희 시댁은 아들이 귀해서 저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았어요. 가족 모임도 정말 많고 갈 때마다 저희가 다 계산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많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시댁에 와서 밥을 차려서 같이 먹는 것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명절 때만큼이나 평소에도 자주 모였는데요. 그래 아가. 이번 주에 밥이나 한 끼 먹자꾸나. 작은 애가 글쎄 승진했다고 하더라고. 아, 네 어머니. 근데 제가 이번에는 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요. 식당에서 사 먹으면 어떨까요? 네가 뭐가 안 좋아? 건강만 하더니만. 하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진짜 요즘 몸이 안 좋아요. 어머니, 제가 무슨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건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안 아픈 것 같구만. 여튼 모르겠고 내일 6시까지 준비해서 와라. 같이 장 봐야 하니까. 3남매인데 가족들 생일이나 경사가 있으면 다 같이 모여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럴 때마다 참고 준비를 해야 했어요. 남편은 고등학교 교사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모는 결혼할 때부터 저를 탐탁지 않아 했어요. 학원 운영에서 돈을 뭘 얼마나 벌겠냐는 식으로 했고 괜히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며 이야기를 하셨죠. 어머니, 그래도 저 섭섭지 않게 돈 벌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봤자 뭐 애들 없어지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생각보다 레슨하는 아이들도 많고 예고 예대 준비하는 경우도 있어서 괜찮은 편이에요. 참나,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결혼하면 어떨지 뻔히 보이네. 아, 엄마 왜 그래?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참 그렇게 깐깐하게 굴어야겠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시모를 말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엄마 편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처음 인사 갔을 때부터 그러시더니 요즘에도 변하신 게 하나도 없어. 나를 어떻게 보시는 거야? 너도 좀 그만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뭐? 불만? 당신은 와서 도와줘 본 적이나 있어? 아니, 그동안 고생은 내가 다 하고 왜 욕은 또 내가 먹는 건지 모르겠네? 억울해서 나 참. 됐다. 그만 싸우자. 그만 말해. 시댁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서 일손이 바빠질 때가 되면 거기로도 저를 부르곤 했었어요. 서빙하랴 정리하랴 돕다 보면 시간도 금방 가고 항상 지친 상태로 돌아오곤 했죠. 네, 이번 테이블 곧 나갑니다. 테이블 닦아드릴게요.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알겠어요, 어머니. 저도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렇게 굼떠서 무슨 살림을 한다고? 놔둬. 아줌마, 저기 얼른 서빙해줘요. 시모는 수고비 명목으로 주는 것도 없었고 저를 기계처럼 부려먹었어요. 일을 잘 못하면 필요 없는 로봇이 되었다가 조금 잘하는 게 생기면 그렇게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되는 것 같았죠. 바쁜 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한숨 돌리겠다, 그냥 가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예, 이제 손님 좀 빠져나갔으니까 너도 집에 가거라. 네? 갑자기 지금 중간에요? 가도 되는 거예요? 그래, 뭘 물어? 지금 손님 없는 거 안 보여? 참, 알겠어요. 갈게요.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서 어떻게 저런 애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 친구도 한 번은 저희 시댁 식당에 놀러 왔다가 손님이 그렇게 많은데 종업원 한 명 쓰면서 될 때마다 너한테 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돈을 고정적으로 더 주는 것은 안 되고 제가 학원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언제든지 와서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그건 너무 심하더라. 돈을 주고서도 못하겠던 일이던데 너는 아예 안 받고 한다고? 노동청에 고발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말이...
진짜 시댁만 아니었으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 건데. 조금만 더 지나봐라. 그래, 너도 가만히 있지 마. 너 그러다가 진짜 괜히 몸만 상하고 큰일 난다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그렇게 시댁일 다 해주다가 한 번 안 하면 욕 엄청 얻어먹고 다 거절하다가 한 번 도와주는 동서덕은 다 봤다고 얼마나 하소연을 했는데. 너도 그 꼴 나기 전에 조심하라고. 그러게, 토사구팽도 아니고. 최근에도 병명을 알기 전에 너무 피곤해서 시댁 집안일을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은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라고 하는 거냐고 하더라고요. 누가 하긴 누가 해. 그 집안일을 왜 나한테 다 몰아붙여서 하게 하느냐고. 아니 그냥 식당에서 밥을 먹던지 아니면 사람을 구해서 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뭘 돈을 또 써. 집에서 먹으면 돈도 아끼고 좋지 뭐. 맨날 식당 음식을 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야. 왜 그래 도대체? 지금까지 해놓고.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이제. 진짜 힘들어서 안 될 것 같다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대책이 있어? 남편은 저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귓등으로 듣고 넘어가더라고요. 대책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수술 때까지는 조심해야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이 좀 시댁에 말을 해주고 해야지. 어떻게 아는 사람이 이래? 그럼 네가 엄마한테 말을 해. 남편이랑은 도저히 말이 안 통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가족 모임은 진짜 어려울 것 같다고 체력이 안 좋다고 말을 했죠. 예, 누구는 뭐 체력이 좋아서 집안일 하니? 다 똑같지 뭐. 요즘 누가 전업주부가 있어. 다 워킹맘인데.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생색을 내는 거야? 시모는 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 하나 못 견디고 어떻게 사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참 야속하더라고요. 어떻게 며느리를 일반 아줌마 부려먹듯 하는 건지 모르겠었지만 말이 안 통할 것 같아서 그냥 이번만 꾹 참고 가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방문을 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디서부터 하면 돼요? 나물 묻히고 소갈비 재워둔 거 꺼내서 하면 된다. 너 얼굴이 왜 그러니? 좀 웃고 다녀라. 아무리 일을 하기 싫어도 그렇지 그렇게 표정 구기고 살고 싶니? 어머니, 제가 정말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좀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될까요? 시모는 삐죽삐죽하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지만 신경을 끄고 듣지를 않았어요. 음식을 만드는 내내 간이 안 맞네 어쩌네 하는데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축축 늘어지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 간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 애들 다 짜서 헛배 차겠네. 이거는 또 왜 이러신 겁니? 너 정말 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어머니, 정말 계속 옆에서 그런 말을 하시면.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고 돌아서서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눈앞이 핑 돌면서 기억이 나질 않았어요. 쓰러진 거였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더 심각하게 블랙아웃이 왔던 거였죠. 눈을 떠보니 병실이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긴급하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병원으로 이동되는 와중에 제가 갑상선 암이 걸린지를 알았고요. 그런 병에 걸려있는지는 몰랐기 때문에 머쓱했는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어디...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네, 여기가 어디일까요? 제가 왜... 아이고, 수정아, 무슨 일이야 이게. 엄마, 나 아파. 지금 입원한 거야? 너 상태가 심각해져서 와서 바로 수술했어.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는 어딨어? 아까 잠깐 있다가 갔다. 하여튼 너 그 집에서 일하다가 쓰러진 거지? 이게 진짜 뭐 하는 짓이니 정말? 뭐라 말도 안 하고 가버리더라고.
제가 회복을 할 때까지 저희 친정 가족들이 와서 병간호를 해줬어요. 시모나 시댁 가족들은 얼굴만 비추고 바로 가버리더라고요. 정말 남남인가 싶기도 했고 저를 부려먹던 그 사람들이 정말 양심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고생했다. 몸이 안 좋으면 말을 하지 그랬니? 하여튼 빨리 쾌차하기를 바란다. 언니 고생했어요. 수술하느라고 힘들었을 텐데 얼른 갈게요 우리. 얼굴만 보러 온 거야. 회복 잘하고요. 시댁 식구들 전부가 온 것도 아니고 딱 둘이 와서는 제 상태를 물어보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았어요. 저는 얼굴을 보기도 싫어서 대답도 하지 않고 반대쪽만 보고 있었죠. 저희 집도 꽤 사람들이 많은 편이라서 돌아가면서 제 병간호를 해줬어요. 남편은 아무래도 선생님이고 고3 담임이라서 시간을 많이 빼기는 어려우니 우리 식구들이 다 저를 돌봐줬는데요. 엄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시댁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안 올 수가 있냐? 그렇게 집안일 많을 때는 너를 찾더니 이제는 뭐 거의 남남처럼 하는 거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참 시댁 사람들이 못됐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네들한테 이렇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 있나? 또 난리를 칠 거면서. 무슨 일이야 이게. 저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운도 없고 괜히 욕해봤자 답도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그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고 시모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데려온 것 같았어요. 장모님 여기서 주무세요? 응, 그렇네. 아직 회복 중이지 않나. 저희가 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저도 먹고 사느라고. 사돈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즘 일정이 많아서 많이 들리지도 못하고. 예, 너 괜찮니? 시모는 제 얼굴을 보면서 인위적인 웃음을 지었어요. 저희 엄마가 있으니까 친절한 척을 하는 건지 싶었죠.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하니 제 옆에 앉아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에는 잡지도 않던 손을 잡고 구구절절 이야기를 했죠. 엄마는 화장실에 잠깐 가겠다고 하며 병실 문을 나갔고 그제서야 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이거 금방 회복한다던데 몸은 좀 어떻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는데 완전히 가벼워진 건 아니에요. 그래, 빨리 일어나야지. 너 이렇게 오래 누워있으면 집이 어떻게 되겠어? 어머니, 진짜 말이 심하신 거 아닌가요? 제가 며칠이나 쉬었다고 이러려고 오셨어요? 언성 높이지 마.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당신 아픈 거 맞아? 뭐라고? 당신 이러려고 왔니? 나가주세요. 얘가 진짜 미쳤나? 얘, 우리가 못할 말 했니? 아니, 아들들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회복도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얼마나 있으려고? 그때 저희 엄마가 들어왔어요. 시모는 헛기침을 하면서 말을 멈추고는 이만 가보겠다고 하고 나가더라고요. 저는 엄마한테 티를 안 내려고 했는데 상기된 얼굴을 보고는 눈치를 차린 것 같았어요. 너 무슨 말 들었니? 또 뭐라고 하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 저 사람들 말 안 통하는 것 같으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하는 거야? 제가 말을 안 하고 한숨만 쉬고 있으니까 엄마가 숨겨놨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저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 뭐? 무슨 돈을 빌려줘? 누구한테? 니네 시엄마랑 니네 남편. 내가 말을 안 하려고 살려고 했는데 내가 하대하는 걸 보고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얼마를 빌려줬는데?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다 보니까 충격이 컸어요.
들어보니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망한 적이 있었고 갑자기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면서 남편 앞으로 빚이 8천만 원 정도 생기게 되었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니까 친정엄마가 갚아준 거였대요.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짜 잘하고 살게요. 부족해서 죄송하고. 그런 말 하지 마. 우리 딸이랑 같이 사는 가족이면 당연히 내 가족이지. 미안해하지 말고 어깨 펴고 살아. 감사합니다. 제가 꼭 갚을게요. 그래, 아이들한테 들어갈 돈도 많을 건데 걱정하지 말고 지내.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아무 소리 말고 받으라고 해서 남편하고 차용증을 명목상 쓰고 빌려줬대요. 사실상 그냥 돈을 줬던 거죠. 시댁 식구들끼리 해결 못한 일을 친정엄마가 벌어둔 돈으로 조금 도와준 거예요. 그때 진짜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보였었대요. 엄마는 그 일을 떠올리면서 어이없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지가 바로 필요한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너한테 이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은혜도 모르고 사는 인간 같구나. 참나 어이가 없네. 엄마, 내가 미안해요. 그거 빨리 돌려받자. 너희 시댁도 참, 그때는 과일이고 뭐고 바리바리 싸와서 고맙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잊었나 보다. 남편도 그때는 자기 월급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보니까 시댁에서 고맙다고 연신 인사를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까먹은 것 같았죠. 저는 언젠가는 이것을 걸고 넘어져야겠다 싶어서 엄마한테 차용증 복사본을 받고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뒤 퇴원을 했죠. 저는 그래도 1, 2년 정도는 쉬어야 할 것 같아서 집에서 체력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어느 날 시모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퇴원했니? 몸은 좀 어떻니?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나한테 연락도 안 하니? 일에서 예의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지켜야 하는 거 모르니? 아, 죄송해요. 연락을 해야 하는지 생각을 못했었네요.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먼저 연락을 주시지 그러셨어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많이 움직이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적어도 걱정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한숨을 푹 쉬더니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너도 유난이다. 내가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상선 관련 문제는 많이들 일어나는 일이라서 큰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 젊은 애들은 조금만 쉬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너는 왜 이렇게 뭉개고 있어? 얼른 털고 일어나야지. 그래요?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아파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누가 그런 망언을 하던가요? 다들 그러더라. 너도 이제 털고 일어나. 그런 이겨내려는 마음을 먹고 생활을 해야지.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됐다. 그리고 너 내일 우리 집에 좀 오너라. 말투가 언제든지 부려도 되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저를 식모로 보는 게 분명했어요. 화가 났지만 꾹꾹 왜 그러냐고 하니까 막내딸 사위가 집에 놀러 오기로 했는데 음식 마련을 어떻게 혼자 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치면서 다시 말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녹음을 켰죠. 어머니, 저 진짜 안 된다고 의사가 여러 번 말을 했어요. 사람을 부리시기 어려우신 거면 저희가 돈을 드릴게요. 하루 쓰셔요. 아이고, 왜 헛돈을 쓰려고 해? 너는 엄살은 무슨 엄살이냐? 그 정도 쉬었으면 된다고 하던데? 다들 그러는데 왜 너만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고요. 저 진짜 회복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픈 사람을 이렇게 오라가라 하고 싶으세요? 지금보다 더 악화되면 안 돼요.
그렇게 손자 아들 사랑하시는 분이 며느리한테는 도대체 왜 이러세요? 뭐 또 왜 이러세요야? 아니,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려고 온다는 게 무슨 큰 문제니?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라. 그러면 막내딸 사위는 손님이고 저는 아니에요? 저는 뭔가요 도대체? 제가 왜 거기 가서 그런 노릇을 하고 있어야 하냐고요? 듣기 싫다. 시애미한테 훈계를 하는 거야 뭐야? 시끄럽고 내일 6시까지 오너라. 그렇게 시모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기가 차서 어떻게 해야 할까 싶다가 정말 마음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 관계를 이렇게 질질 끌다가 더 나아질 것도 없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또? 나 지금 바빠. 간단하게 말해.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말한 거 들었어? 내일 손님이 온다고 와서 일을 하라던데? 이래도 식모가 아니고 뭐야? 지금 학교에 있는데 이런 전화를 해야겠니?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며느리가 그것도 못해주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못할 소리를 한 것도 아니잖아. 뭐? 당신 아직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내가 이렇게 병고를 겪는데도? 막말로 식사 간단하게 차리는 건데 당신 몸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으니까 잠깐 가서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누워만 있으려고? 남편이 제 편이 아니라 정말 남의 편이더라고요. 시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면 안 되냐? 네가 없는 동안 누나랑 동생들이 다 가서 해줬는데 나은 김에 해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하길래 이판사판 오늘 한번 끝을 보자 하고 알았다고 했죠. 알았어. 그럼 내가 가서 도울 테니까 오늘 바로 퇴근하자마자 달려와. 알았지? 알았으니까 끊어. 저는 벼르는 마음으로 시댁에 꾸역꾸역 갔고 시모는 제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아픈 건 아픈 거고 얼굴 구기면서 오고 싶니? 좀 웃어라. 그러면서 자기 때는 다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고 아기 낳고도 일주일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어머니 남편 밥상 차려들었는데 요즘에는 세상이 좋아진 거 아니냐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상황을 다 녹음하고 있었고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음식을 차렸죠. 그런데 진짜 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어지럽고 구역감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시모는 옆에서 계속 말을 하지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곤욕처럼 느껴져서 조금만 참자고 하다가 또 블랙아웃이 왔어요. 정신이 좀 들어? 여기 어딘지 알겠어? 남편 목소리에 깨보니까 또 병원이더라고요. 눈을 마주치기도 싫어서 대답도 안 하고 돌아 누워버렸어요. 남편은 이제 정신이 든 것 같다고 가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길로 제 주치의에게 가서 진단서를 끊어달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렇게 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스트레스 때문이 맞나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아무래도 갑자기 일을 하게 되고 움직여야 하는 상황들이 쌓이니까 그런 게 크죠. 그걸 구체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나요? 이게 무조건 필요해요. 저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계속 아플 것 같으니까 꼭 잘 명시해 주세요. 그리고는 진단서를 들고 바로 변호사에게로 찾아갔어요. 저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니까 이혼은 물론이고 손해배상 청구, 우리 엄마 돈에 대한 반환 요구, 피해 위로금 지급 같은 것들을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별로 이견이 없다고 봅니다. 일방적으로 시댁에서 행한 언행 때문에 스트레스가 짙어져서 병이 깊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다면 더 크게 걸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 변호사님만 믿고 있을 테니까 소송 진행해 주세요. 그래서 그대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해서 이혼에 필요한 준비 서류를 다 마련해뒀어요. 그리고는 친정에 연락을 해서 이혼을 할 거라고 말을 했죠. 엄마는 제 뜻을 존중한다며 그런 집안에서 그런 취급을 받으면서 살게 할 수 없다고 해줬어요.
말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사실 친정에서 이혼을 말릴 줄 알았는데 저렇게 나오니까 저도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었죠. 그때 시댁에서 문자가 왔고 밤에 와서 식당을 도우라는 말이었죠. 엄마, 외가 쪽 식구들 좀 많이 모아줘요. 식당으로.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를 마지막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날 밤에도 시댁 식당에서 불러서 가는 길이었는데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내가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알기나 해? 이거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발현된 것도 맞대. 그런데 당신이랑 살면서 항상 뭔가에 쫓기는 느낌이었고 시댁에서 일하는 건 앞으로도 절대 안 할 생각이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남편을 째려봤죠. 그러니까 뭘 그렇게 보냐는 식으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를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남들은 뭐 이렇게 안 하고 산대? 다 똑같지. 식당이 잘 되면 누가 좋은 건데 결국 우리 집안 돈인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의무? 그래, 그럼 그런 며느리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는 의무를 다하는 건가? 왜 또 그렇게 꼬아서 생각을 해? 그리고 엄마가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거 조금 도와주는 게 큰 문제는 아니잖아. 귀찮다는 식으로 저를 흘겨보면서 그만 이야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할 말 다 하고 나는 조용히 살라는 건가 싶어서 그때부터는 멈추지 않고 나가기로 했죠. 큰 문제가 아니지. 당신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 그런 날이 다가오면 누가 먼저 와서 돕기나 했나? 그래, 거기까지 인정. 알았다 쳐. 근데 당신네들 태도가 안 좋아서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식모로 이 집에 온 게 아니지 않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언제든지 불러서 나를 쓰는 거야? 나는 그런 존재인가? 저는 그동안의 울분을 쏟아내듯 했지만 남편은 들은 채도 안 하고 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으로 도착하자마자 차 밖으로 내려서 가게로 들어갔어요. 저는 오늘이 끝이라는 생각으로 식당에 들어섰고 일을 돕는 척을 했죠. 이제 끝이다. 이 지긋지긋한 집안. 각오해라. 내가 진짜 엎어버릴 거야. 한창 저녁 식사 손님들이 많이 차고 있었을 때 문으로 저희 식구들이 들어왔어요. 손님들도 일제히 저희 가족들을 쳐다보고 있었고 왁자지껄하며 식당 중간에 자리를 잡았죠. 엄마 왔어요? 다들 조심히 왔어? 고생 많았네. 남편과 시모가 엄청 당황하면서 저희 엄마한테 사돈이 무슨 일로 여기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도 식사하러 왔죠. 손님인데 불편하세요? 그런 건 아닌데. 일단 앉으셔요. 시모는 너무 당황한 티가 많이 나서 얼굴이 빨개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물을 꺼내주고 조용히 서빙만 하더라고요. 시모나 남편이나 돈 때문에 저희 엄마 앞에서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안 만나려고 하고 더욱 만남을 피했던 것도 있었나 봐요. 몇 명이서 오신 거예요? 2분? 아니요. 더 올 거예요. 기다려보세요. 저희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처음에는 엄마랑 동생 와이프 이렇게 3명만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10명 가까이 되는 엄마네 식구들도 불렀더라고요. 다 같이 식당으로 들어오면서 단체 손님처럼 되어버렸어요. 한 10명 될 겁니다. 갈비로 준비해 주시고요. 얼른 앉아라. 고기를 달라고 하면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서빙을 하려고 하면 받지 않고 바로 남편을 불러다가 서빙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죠. 그러고는 저희 엄마가 저를 본인 옆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거냐며 이야기를 했고 시모는 그러라고 했어요. 참나,
진짜 염치도 없다. 엄마를 볼 때에는 또 순한 양같이 그러네.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거지. 돈이면 다 되는 인간들. 우리는 시끌벅적하게 18인분 정도를 거하게 먹으면서 시모와 남편에게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곤 했죠. 시모는 일손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살고 있는 딸을 불러서 쓰더라고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 신우는 와가지고 일을 도우면서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했죠.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무슨 잔치 열렸어? 몰라. 조용히 하고 빨리 옷이나 갈아입어. 아, 언니, 이걸로 혹시 복수하는 거 아니지? 시모와 남편의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는 것을 보면서 곧 와서 뭐라고 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데에만 몰두를 했죠. 그러더니 남편이 잠깐 저한테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를 해. 나 식구들하고 있고 싶으니까. 우리 가족 앞에서 못할 말이라도 있어? 이렇게 말하니 제 손목을 낚아채면서 사람이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는 훈수를 두려고 하길래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죠. 왜? 너네 집은 이래도 되고 우리는 안 되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어? 자기네들 어떻게 했는지는 생각도 안 하고 나한테 난리네? 뭐? 자기네들? 너 말 다 했어? 그럼 그게 여자가 할 일이 아니고 뭔데? 시모도 참다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엄마한테 너무한다는 식으로 말을 했어요. 사돈, 어떤 의도인지는 알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저희 영업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은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돌아가 주시는 것이 어떠실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조용히 돌아가라니? 우리를 그런 취급한 건가 싶어서 저는 참지 않고 이때부터 할 말을 다 했죠. 어머니, 염치가 참 좋으시네요. 왜 저 부려먹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우리 집 식구들이 이러니까 배알이 꼴리셔요? 이런 것도 견딜 줄 알아야죠. 아가씨들 다 이런 것도 안 해봤을 텐데 저는 맨날 이런 뒷사거리 일들이나 하고 참으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주변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도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창피한지 고개를 숙이고 말을 안 하려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다 싶어서 남편에게 다가가서 고개를 들게 하고 소리를 질렀죠. 나 이 집에 식모로 온 것도 아니고 식당 아줌마도 아니야. 당신들 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지금 매년 제사도 지내고 편하게 밥 먹었을 텐데 이제는 못해. 안 해. 어떻게 며느리가 입원해 있는데 와서는 일을 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시어머니 맞아요? 그리고는 준비한 이혼 서류를 꺼내서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화들짝 놀라면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단호하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을 똑바로 보면서 말했죠. 나 너랑 더 이상 못 살아. 이혼해. 더 이상 이 집에서 식모 노릇도 못해. 어디 아픈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일 시키는 파렴치한 짓을 하냐? 당신도 해보니까 힘들어서 못하겠지? 그만 너를 데리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도 아닌 물건을 데리고 있었다는 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그만하고 여기서 끝내. 제가 이혼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려버렸고 시모가 어디서 남편한테 큰 소리를 내냐면서 저한테 한 걸음 다가오더라고요.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았죠. 그때 저희 엄마가 뒤에서 서 있다가 나서서 말을 했어요. 너 지금 어디서 선을 넘고 있어? 이게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가족들이 있는 것은 있는 거지. 어디서 남편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이혼이 그렇게 쉽게 되는 줄 알아? 네가 무슨 권리로 그렇게 말해? 사돈,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저희 딸한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대하셨어요? 시모는 우리 엄마를 보며 씩씩거리기는 했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엄마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박따박 똑바로 말하면서 시모에게 가까이 가서 말을 했죠.
사돈, 그냥 애들 정리시킵시다. 그리고 우리의 병원 가서 물어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병이 빨리 낫지를 않는다고 합디다. 진단서도 끊어왔으니까 보시고 손해배상은 그쪽이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시모는 무슨 소리냐며 반박하려 했지만 엄마는 말을 끊고 남편에게로 갔어요. 그리고는 따귀를 한 대 걷어올렸죠. 창서방,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지 않나? 돈을 왜 빌려줬다고 생각하나? 우리 딸 힘들지 말라고야. 네가 잘 살라고가 아니고. 내가 준 8천만 원 한 달 안에 상환하게. 그때 문서로도 남겨놨으니까 법적 효력이 없을 것은 아니고. 내가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해주려고 도와준 돈인데 이게 뭔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대하면 안 되지 않는가? 그때 내 앞에서는 무릎 꿇고 빌더니 다 돈 때문이었나? 엄마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과 시모가 굳은 채로 사색이 되었어요. 거기다가 이어서 저도 이야기를 했죠. 손님들이 꽤 있는 시간대라서 다 우리를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이딴 거지 같은 집구석 살리라고 내가 준 게 아니라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때 딱 써먹으면 좋을 만한 말이네. 사돈, 더 이상 저희 딸애한테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저도 다 알고 왔고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함부로 하면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엄마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씩씩거리는 시모를 신우가 말렸어요. 그걸 보고는 저도 할 말 다 해야겠다 싶어서 쏟아냈죠. 저는 솔직히 이 결혼에서 제가 손해본 게 더 많다고 생각해요. 당신들이 그동안 나를 데려와서 부려먹은 거 돈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은 넘을 거고 변호사한테도 이런 부분 다 이야기해 놓으니까 돌려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이후로 당장 소송 진행할 예정이고 합의는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손님들도 다 수근수근하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모는 일이 커지겠다 싶은지 일단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손을 뿌리치고 더 크게 말했어요. 뭘 나가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가족 식구들한테는 막무가내로 해놓고 가게가 망하는 것은 싫으시냐? 며느리 부려먹을 때는 그런 창피함 못 느끼셨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셨어야죠. 진짜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면서 식당은 안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 안 쪽팔리세요? 저는 남편한테 있던 이혼 서류랑 기타 손해배상 신청 서류들을 모조리 뺏어다가 시모한테 쥐어주면서 말했어요. 당신 진짜 잘못 걸렸어. 내가 증거 하나하나 다 모아놨어. 아픈 사람 찾아와서 부려먹으려 했던 것도 우리 엄마 돈 타서 쓴 거 안 갚은 것도 다 가려서 따져줄게. 어떻게 준비했는지 궁금하지? 법정에서 봐. 분위기가 심각해지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계산을 하고 나가기 시작했고 시모는 당황했는지 얼어붙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는 걸 알아차린 남편이 시모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제 불찰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했고 딸을 잘 케어했었어야 했는데 남편으로서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당장 8천만 원을 갚을 돈은 없는데 애들을 봐서라도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웃기는 소리 말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서 시간을 달라고? 돈이 없는 그건 네 사정이고 나는 빌려준 돈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내놓고 우리 딸이랑 헤어져. 시모도 저에게 와서 팔을 붙잡더니 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지금 이혼하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니? 내가 고칠 테니 너희 헤어지는 것까지는 하지 않아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지금 저한테 정말 미안해서 그러세요? 아니면 식모 하나 없어져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두 분이 염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저한테 했던 폭언, 그걸로 인해 신체에 생긴 피해들 다 진단서로 남겨놨으니까 그냥 가세요.
이제 더 이상 저한테 시어머니 아니에요. 울고불고 하는 남편과 시모를 두고 저는 엄마랑 식구들과 함께 나와버렸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빌려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쳐내서 받아야 한다고 하길래 그렇게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한 상황입니다.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신청을 하니까 시댁에서는 제발 눈 감아주라고 선처를 받았지만 저는 전화, 문자, 만남, 일절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이제 완전히 짐 싸들고 엄마네 집으로 갈게. 애들도 데리고. 그래, 당장 와라. 이제 다시는 저 집안이랑 엮이지 마. 재산 분할은 물론 위자료까지 저에게 줘야 하니까 가게도 팔아넘겨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통해서 후에 들어보니까 그걸로도 모자라서 대출도 새롭게 받아서 저에게 보내줬던 거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다니는 것을 많이 봤다고 했고 제 친구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봤는데 세상 다 무너진 사람 같은 표정을 하고는 생기 없는 얼굴로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얼굴을 처음 본 것 같아. 너희 시모도 슈퍼에서 우연히 보는데 근심이 아주 가득하더라고. 그나저나 식당도 못해서 어쩐다니? 이제 뭘 해먹고 살아야 하려나? 몰라, 내 할 바 아니지. 그렇게 근심할 거였으면 애초에 마음을 나쁘게 써먹지를 않았어야지. 너무 무책임하고 파렴치하지 않니? 그렇지. 너는 몸은 괜찮아? 저는 병이 회복될 때까지는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그런가 확연하게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요즘에는 몸이 가볍고 잠도 잘 자. 스트레스의 원인이 없어진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살 것을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결정도 못 내리고 있었으니 한심하다, 지난날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용기 있게 사는 게 어디니? 나는 네가 부럽다야. 너 다시 일할 거야? 차근차근 생각해보려고. 나 원래 일하는 거 좋아했잖아. 그래, 얘. 이 동네 사람들 다 너희 피아노 학원 기다리고 있더라고. 도대체 언제 오픈하냐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물어본다니까. 저는 2-3달 정도 더 쉬고 피아노 학원 재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저의 원래 삶으로 돌아왔죠. 어머 쌤, 몸은 괜찮아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 애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다행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죠? 지은이 제가 이제 다시 잘 맡아서 가르쳐 볼게요. 아이고, 쌤이면 걱정 없죠. 하여튼 잘 정리하고 오셔서 다행이에요. 네, 감사해요. 다시 찾아주셔서도 감사하고요. 저희 학원에는 생기가 돌고 있어요. 저도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간단한 운동까지는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죠. 남편에게 2억이 넘는 돈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랑 저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들들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시댁에서 심하게 대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죠. 엄마가 행복하면 나는 상관없지. 맞아요. 엄마, 건강 망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저희도 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남편은 일하고 있던 고등학교에서도 잘렸다고 하더라고요. 술에 절어서 살기도 하고 학부모 상대로 촌지를 받은 게 들통이 나서 면직되었다고 했어요. 이미 저랑 살 때부터 다양한 모양으로 돈을 받고 있었고 아마 저에게 돈을 갚고 나서 이리저리 회생을 해보려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 같았어요. 누가 제보를 해서 신고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인광보죠. 그래, 그때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다닌 이유가 그거였나 봐. 자기가 꾸미던 일이 걸려서. 그래도 그건 정말 아니네. 자기 엄마를 쏙 빼닮아서 편법으로 살고 싶어진 건가? 하여튼 야, 너도 거기에 휘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네.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실 뻔했네.
저희 엄마도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헤어진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병원을 다시 찾았을 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환경이 중요한가 보네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시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식이요법도 잘 해주셨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거의 이 정도면 희박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고 싶으신 것 마음껏 하시면서 사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선생님.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사람이 참 돈 앞에서는 저렇게 약해지면서 소중한 가족은 왜 함부로 대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마지막까지 자기 옆을 지켜줄 존재는 가족일 텐데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 어느 정도는 참으면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해왔지만 이제는 달라요. 아무리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을 써도 각자의 권리는 지키면서 살아야 하죠. 이혼을 통해서 배운 저의 권리, 이제는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를 누구도 함부로 불러다가 부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에 처해 계시다면 여러분 권리 잘 지키면서 사시길 바라요.